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필러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필러라는 것은 뭔가 채우는 물질을 우리 필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는 뭐 주름이라든지 꺼진 부위를 채우는 그런 물질들을 필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는 물질, 뭘로 채울 것인가가 문제죠. 그래서 맨 먼저 필러로 사용된 물질은 그 자가지방. 옛날에 한 1800년대에 독일 한 의사가 환자의 엉덩이에서 자가지방을 채취해서 얼굴에 주입한 것이 최초의 필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많이 하고 있죠. 그 뒤에 우리가 뭐 불법 시술로 알려진 파라핀이라든지 그러면 고음용 실리콘, 이것도 필러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필러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사기에 시린지에 들어있어 가지고 꾹 넣어서 꾹 짜면은 바로 얼굴이 팽팽해져 올라오는 네. 그런 것을 필러로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필러가 사용된 것은 1990년 정도 그때 자이덤이라는 필러가 나왔는데 예. 그 이후로 지금 같은 형태의 필러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필러는 최소 침습 성형의 대표적인 수술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필러 시술이 이제 대표적인 최소 침습 성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네, 최소 침습 성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얼굴에 가장 적은 절개선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절개가 전혀 없이 성형수술하는 것을 최소 침습 성형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개선도 없고 또는 절개선이 가장 적기 때문에 수술 후에 뭐 흉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수술 부위가 작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거의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국수 마취를 하더라도 국수 마취자가 아주 극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큰 부담 없이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술 범위가 작기 때문에 회복도 빨라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절개 부위를 정말 최소화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최소 침습 성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보톡스 필러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장비를 이용해서 리프팅하는 것들이 있죠. 뭐 프락셀 레이저 같은 것들. 예. 그다음에 뭐 하이프라고 해서 고주파, 아니 그 초음파, 그다음에 고주파 방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최소 침습 성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너무 많이 하는 실리프팅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최소 침습 성형에 속하죠. 그리고 레이저 아니 내시경을 넣어서 얼굴을 당긴다든지 내시경을 넣어서 이마 주름 없애는 이런 수술도 최소 침습 성형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최소 침습 성형의 대표적인 것은 필러, 보톡스가 될 수 있겠죠. 가장 흔한 시술이 이제 필러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료에 따라 필러는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네, 필러는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가장 많이 원료로 분류하지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데 원료 중에서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원할 때 뭐 하고 나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필러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예. 분해할 수 있는 필러의 재료는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특히 HA로 표현하죠. 네. HA 필러. 그래서 필러를 분류할 때는 녹는 필러, 녹일 수 있는 필러냐 녹일 수 없는 필러냐를 구분해서 HA 필러냐 HA 필러가 아닌 필러냐, 이렇게 HA 필러냐 BH 필러냐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녹일 수 있는 필러냐, 녹일 수 없는 필러냐. 네. 그래서 비히알루론산 필러의 장점이 뭔지 좀 궁금해요. 녹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녹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단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BHA 필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BHA 필러는 작용 원리가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는 그 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콜라겐이 증가되니까 피부가 더 자연스럽죠. 네. 이를테면 HA 필러 같은 경우에는 꺼진 부위를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잡아당겨서 그 부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그 자리에 물을 지어서 올리는 거죠. 네. 그리고 BHA 필러는 그 자리에 콜라겐을 내보면서 콜라겐을 합성시킨다든지 콜라겐을 넣어서 그 자리를 채워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BHA 필러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BHA 필러는 HA 필러에 비해서 되게 작용 기간이 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1년, 2년, 뭐 4년 아니면 뭐 영구적으로 가는 필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BHA 필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 세포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세포 수명을 연장시킨다든지 아니면 세포를 더 증식시킨다든지
이런 작용을 하는 필러들이 있기 때문에 용해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H 필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콜라겐 필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그렇죠. BHA 필러 중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사는 것이 콜라겐 필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콜라겐 필러도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동물이나 예. 인체에서 채취한 콜라겐을 주사기에 넣어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필러가 있고 네. 아니면은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생성을 유도하는 필러 예. 이런 필러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그 동물이나 사람에서 채취해서 만든 그런 주사기에 넣어서 만든 필러는 네.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기 전에 반드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알레르기 반응 검사가 뭐 우리 그 약물 반응처럼 뭐 몇 분 만에 관찰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4주 정도로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반응 스킨 테스트도 좀 불편한 점이 많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렇게 만든 그 어떤 동물이나 사람에서 채취한 콜라겐 같은 경우는 수명 기간이 짧아요. 유지 기간이 네. 보통 뭐 2개월에서 3개월이라든지 뭐 길어봤자 6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필러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요즘에 좀 사용하는 필러는 돈피 해석을 채취해서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한 그런 콜라겐 그러니까 그런 콜라겐이 좀 주사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일부 콜라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콜라겐 필러 중에서 콜라겐을 생성 유도하는 그런 종류의 필러가 있습니다. 예. 네. 콜라겐 생성 유도하는 필러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칼슘 계열의 칼슘 필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봉합소를 사용하죠. 봉합사 재료를 갖다가 또 필러로 만드는 그런 필러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젖산 계열의 필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류가 이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필러인데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칼슘 필러는 우리가 레디어스라는 제품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젖산 필러는 에스테필이라든지 주베리옥 같은 것들 그다음에 스컬트라 같은 것들이 젖산 필러예요. 그리고 엘란사나 울트라코트 같은 것들이 봉합사를 이용해서 만든 필러의 종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필러의 그 작용 원리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이것들이 이물 반응에 의해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염증 회복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네네. 이 칼슘 필러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칼슘 필러는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레디어스라는 제품이 네. 있죠. 근데 칼슘은 우리가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죠. 그렇죠.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물질이죠. 우리 뼈 같은 거 구성하는 물질 칼슘이니까. 네. 그런데 칼슘은 우리 몸에 그냥 칼슘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그 약자로 CAHA로 표현하는데 네. 이 카 성분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 이 카 성분을 우리 진피에 넣어줬을 때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그 진피 안에 섬유화 세포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섬유화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켜요. 섬유화 세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바로 우리 몸에서 우리 진피 아래에서 콜라겐 합성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콜라겐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칼슘 카를 우리 필러로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런데 카를 우리 몸 안에 진피에 넣어줘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넣어주냐가 문제가 되겠죠. 왜 그럴까 하면은 아주 작은 미립자를 우리 원하는 부위에 딱 넣어줘야 되고 넣은 후에 이것이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그것에다 모아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젤 캐리어라는 그런 물질을 사용합니다. 젤캐라는 점탄성 있는 물질, 약간 끈적끈적한 물질. 여기에 카를 섞어서 우리 주사기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주입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카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 젤캐에 의해서 처음에 볼륨을 유지해 주다가 칼슘에 의해서 콜라겐이 채워지면은 그것이 서서히 콜라겐으로 대체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칼슘 필러도 비히알루론산 필러 종류 중 하나인 거잖아요. 네. 히알루론산 필러보다 좋은 점은 어떤 거예요? 네, 칼슘 필러는 콜라겐 합성을 많이 해요. 예. 아까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필러는 그 물로 채운다고 그랬죠. 네. 칼슘 필러는 처음에는 젤킬에 의해서 부피를 유지하죠. 그러니까 네. 젤킬에 의해서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젤캐리가 분해되면서 칼슘에 의해서 합성된 콜라겐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생긴 콜라겐에서 그 자리가 채워지죠. 그런 좋은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HA 필러에 비해서 칼슘 필러는 좀 작용 기간이 길어요. 보통 한 2년 정도 작용이 긴 장점이 있고. 네. 세 번째로는 세포를 자극하는 그다음에 점탄성이 아주 좋아요. 점탄성이 좋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우리 HA 필러를 주사하면은 처음에는 모양이 잘 유지가 되는데 네. 히알루론산이 녹으면서 이것이 옆으로 살짝 퍼져요. 점탄성이 가수로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뭐 필러 맞으신 분들이 가수로 퍼져요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필러가 녹아가면서 HA 필러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칼슘 필러는 그런 현상이 아주 드물어요. 그래요? 아주 적거나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칼슘 필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계속해서 필러 종류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이 폴리카프로락톤 PCL 네네. 필러는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필러가 우리가 실리프팅에 그 실을 사용하죠. 네. 그 실을 갈아서 필러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필러가 PCL 필러, 그다음 PDO 필러인데, 네. 그다음 PLA 필러도 있는데 이건 저산 필러니까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PLA 필러는 엘렌세라는 그런 제품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네. 우리가 실리프팅에 사용하는 그 PLA 성분의 실을 작게 미세하게 갈죠. 그 분말 아주 미세한 입자를 만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젤킬에 섞어서 주사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러에 그 실리프팅에 사용했던 재료가 바로 우리 원하는 분야에 딱 올리는 필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PLA, 네. 폴리락트산 계열 필러는 네. 어떤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PLA 폴리락트겟이라는 것은 젖산이죠. 네. 예, 젖산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대사되는 에너지 물질이죠. 그래서 분해돼서 탄산가스하고 물로 이렇게 분해돼서 완전히 몸에서 배출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생분해성 물질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필러를 만들기도 합니다. 젖산 필러가 지금 콜라겐 필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러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예전에 그 어떤 환자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주 피골이 상접해서 필러나 아니면 지방을 주입하기 힘들 HA 필러나 지방을 주입하기 힘들 정도로 얼굴이 마른 분이 계셨는데 네. 이 환자분에게 이 젖산 필러를 주입했더니 서서히 자기 콜라겐이 채워져서 다시 피부가 통통해졌다 해서 그 이후로 이 젖산 필러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라겐 필러의 대표적인 필러가 되어 있고요. 또 젖산 필러는 만드는 성분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요. PDLAA 필러가 있고 PLAA 필러가 있는데 네. PDLAA 필러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테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주베륵 같은 것들이 이 종류에 속하고, 그다음에 PLAA 필러는 우리가 말하는 스컬트라가 이 종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두 필러의 차이점은 PDLAA 필러가 좀 작용 시간이 길어요. 보통 2년 이상. 그다음에 PDLAA 필러는 작용 시간이 짧은 대신에 네. 이것은 피부 질감이 좋아요. 넣었을 때 질감이 좋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것은 하고 나서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기 때문에 팔자나 뭐 꺼진 부위 같은 데도 주입할 수 있지만은 얼굴 전체를 주입해서 얼굴이 좀 더 볼륨감이 있고 통통하게 보이게 하는데 이 필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또 이 PLA 필러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필러 시술 후에 결절 같은 게 만져진다는 분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원인이 뭐예요? 필러가 우리 이물질이죠. 우리 네. 몸에서 만난 물질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물질이 몸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몸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작은 경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1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런 물질들은 우리 대식세포가 와서 그걸 삼켜버려요. 예. 삼켜서 없애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보다 큰 물질, 큰 입자 같은 경우에는 삼키질 못하니까 여러 대세포들이 와서 그걸 둘러싸요. 둘러싸가 막을 형성하죠. 그래서 그 필러를 우리 몸에서 고립시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막을 싸서 둥그렇게 막을 싸니까 우리 밖에서 피부에서 만져볼 때는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을 결절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결절이 커진다거나 이 안에 만성 염증이 생겼을 때는 유가종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필러들의 그 많은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의한 유가종 형성이 오래가는 필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자 크기가 작은 필러가 좋은 거예요? 예,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입자 크기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필러의 사용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네. 10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 같으면 아주 미세한 입자거든요. 네. 이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입자가 작기 때문에 피부 바로 밑에 놓아요.
우리가 그걸 스킨 부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입자가 가는 것은 스킨 부스터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피부 밑에 미세한 주름들이 있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그 미세한 주름 밑에 이런 입자가 가는 필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고, 또 4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같은 그런 입자 크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필러, 그럼 피하는다든지 아니면 근육에 집어넣어서 주름을 없앤다든지 뭐 폐임 같은 거 올리는 그런 작용 사용하고 있고, 그보다 입자가 더 큰 것들, 80에서 1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큰 입자 같은 경우는 특수 부위, 이를테면은 모양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부위, 뭐 콧대라든지 네. 이런 부위, 이런 큰 입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잘 뭉개지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대신에 이것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필러를 주입한 흔적이 잘 보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골마귀 쪽이라든지 좀 더 깊은 부위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필러 입자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용도에 따라서 입자 크기가 달라지는 거네요. 네네. 필러 후에 이제 시술 후에 관리하는 방법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절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결절은 이렇게 이물질에 의한 염증 반응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이외에도 결절이 생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우리 피부 안에 필러가 들어가죠. 네. 필러끼리 자기 이렇게 응집해요. 응집해서 결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필러에 만약에 세균이 묻으면은 네. 그 필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균들이 증식을 해요. 네. 그런데 필러는 우리가 피가 통하지 않죠. 예. 그래서 항생제나 우리 정상적인 대수파가 포식을 못해요. 그래서 필러를 중심으로 해서 균들이 증식을 해서 자기들 방어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막을 만들어요. 이것이 밖에서 만들면 보면은 덩어리처럼 만져지죠.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필러를 피부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주입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곳에 많이 주입하지 말고 조금씩 여러분이 분산해서 주입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필러 주입 전후에 꼭 그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고, 필러 주입 후에 바로 소독되지 않은 손으로 문지른다거나 바로 화장하는 일을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필러를 만드는 물질들이 대부분 다 생분해성 물질, 우리 몸에서 분해된 물질로 필러를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분해가 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고, 두 번째로 기다려서도 많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그걸 분수한다든지, 아니면 생기균으로 씻어낸다든지, 아니면 수술해서 절개해서 뺏는다든지, 아니면은 항생제를 같이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필러 시술 전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필러는 요즘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신 분들이 많죠. 네. 필러 하신 분들이 가끔가다가 만족해도 못해서 이걸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문제가 생겨주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필러 주입하셨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나 모르는데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러는 성분에 따라서 전부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맞은 필러는 무슨 성분인지, 어떤 필러인지 꼭 상품명이라도 알고 네. 계시는 것이 차후 무슨 문제가 생겨서 처리하는 방법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필러를 선택할 때는 오랫동안 사용했던 필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 5년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검증받았던 필러. 예. 5년 이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필러가 좋은 필러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 새로 나온 제품이라서 사용했어요. 어떤 분은 광고가 나오기를 사용해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필러는 아직 검증을 덜 받은 필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정도 검증된 필러를 사용하는 게 그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하겠네요. 네네. 네,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권 원장과 함께 필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